자, 31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판단하는 거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에서 여기 뭐 등등등등등에 관한 이야기는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일단 지수함수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 다항함수 그래프 하나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두 점을 x1, y1, x2, y2로 잡는데요. x2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교점을 x2, y2로 잡고 왼쪽에 있는 교점을 x1, y1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얘는 0을 만족하는 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점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0,1을 또 지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다항함수의 꼭지점은 2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x2는 누구지? 그쵸, 여기 오른쪽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x2예요. 그죠? 이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2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등등등의 판단이 될 텐데 진짜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그러면 x2를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의 x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못 풀겠거든.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하고요 다항함수가 같다라는 어떤 서로 다른 세 개의 방정식의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풀이 과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나는 x2를 구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것은 일단은 빠르게 포기하고 주변 상황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추론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나는 지금 비교 대상이 2분의 1과의 비교잖아. 그러니까는 2분의 1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x2 왼쪽 오른쪽 어쨌든 2분의 1의 값을 내가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값들을 선생님이 여기 기존에 나와 있었던 2x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에다가 각각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은 함수값이 어떻게 되죠? 그죠?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루트 2는요 약 1.4 땡땡땡 정도인 거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 1.5가 되니까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요 1.5가 더 큰 거야. 그 말은요 요 다항함수 식에다가 대입한 값이 더 크다란 얘기는 더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그러면은 2분의 1이 왼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요 다항식에다 빨간색 식에다가 대입한 게 여기가 1.5가 되는 거고 요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루트 2가 되어서 이건 말이 되잖아. 1.5가 더 크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2분의 1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데 1.4 정도 아니 여기가 2분의 3 즉 1.5가 된다는 얘기잖아. 어때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x2보다는 2분의 1이 더 왼쪽에 있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것을 함수값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다 지워버리고요. 기억은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x2 빼기 지우자. x2 빼기 y2 빼기 y1은 x2 빼기 x1보다 작냐 혹은 얘가 더 크냐, 즉 대소 비교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아주 정직하게 식을 직접 잡아서 대입해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래프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x2 빼기 x1의 의미는 뭐가 될까? 그쵸? 이 두 점이 있는데 바로 y 증가량이지. 그렇잖아. 위에 거에서 그러니까 x2에서 y2에서 y1을 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y 증가량 값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뭐가 되겠니? x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y 증가량 등장하고 x 증가량 등장했네. 그럼 우리는 되게 많이 어디서 그 말들을 썼었죠?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를 따질 때, 그죠? 두 점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x 증가량이 지금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을 좀 만나게 해줄까? 그러면 뭐가 되는데? 그렇죠. 기울기가 탄생하니까. 근데 지금 x2는 x1과 같지 않고 얘가 더 늘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연히 양수값이니까 양수인 값으로 양변을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은 x2-x1 분의 y2-y1은 1보다 작다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두 점의 기울기로 이제 해석이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기울기예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되었다.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는 누구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1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1도 우리가 기울기로 해석을 해줘야겠지. 1을 기울기로 해석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1의 기울기보다 왼쪽의 기울기가 더 크냐 작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1을 기울기로 갖는 직선은 선은 어디에 있지? 라는 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사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발견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2의 x제곱에서 요거 보이죠? 요거. 그죠?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디겠니? 여기가 지금 딱 1,0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1을 이로 쭉 대입하면은 2가 되고 걔는 곧 뭐예요? 이 다항함수의 꼭지점하고 일치하잖아. 맞죠? 선생님 여기다가 좀 가이드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면 아시겠죠? 색깔이 너무 겹치니까 색깔을 좀 바꾸자. 뭘로 바꿀까요? 보라색 정도로 바꿀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그쵸? 1,2라는 점이라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왜 선생님이 이걸 등장시켰냐면은 보세요. 여기 0,1 보이세요? 0,1. 그죠? 0,1과 1,1을 한번 이어볼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x 증가량 1이죠. 그다음에 y 증가량 1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1.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 완벽하게 눈으로 딱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방금 표기한 얘하고 그다음에 아까 있었던 이 보라색 선하고 누가 더 가파르니? 당연히 딱 봐도 그쵸? 오른쪽에 있었던 기울기가 1짜리가 더 가파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이 더 큰 게 맞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니은은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x2 빼기 x1을 x 증가량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겨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즉 두 점을 잇는 기울기야 라고 파악을 하게 된다면 요 우변에 있었던 1도 어떤 선의 기울기야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선이 뭘까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니까 뭐야 1,2라는 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이 절편 0,1하고 한번 이어봤더니 x 증가량 1분의 x 증가 1분의 y 증가량이 1이니까 두 점을 잇는 기울기 이 선의 기울기가 1인 걸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보다는 얘가 더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이쪽이 니은은 참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니은을 판단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일단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는 그냥 눈에 이런 것들이 보였으니까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에는 친구들 여기 둘 다 맞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에는 사실은 다 이거야. 기억을 풀면서 판단했던 아이디어, 근거, 결과 등등을 니은이나 디귿 풀면서 계속 써먹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니은을 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디귿을 풀면서도 또 재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억을 풀면서 생각했던 거를 니은에다가 한번 써먹는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억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죠? 2분의 1은 x2보다 왼쪽에 있다였잖아.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이 선생님이 이쯤 적어볼까? 2분의 1이 이쯤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거든. 자, 2분의 1을 어디 갔어? 그죠? 우리가 이 다항함수식에다가 아까 대입해봤고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식에다가 대입해봤잖아요. 그때 지수함수 말고 다항함수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였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 대입했더니 그 값이 2분의 3 1.5가 나왔잖아요. 2분의 3이 나왔잖아요. 그럼 2분의 3이 어디니?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쭉 옮겨가지고 이쯤 있었잖아. 이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3 정도가 됐었지. 뭐 그림은 그냥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친구들.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분의 3? 좀 그러니까 좀
문제에 맞게 좀 주작을 해주자. 그러면은 2분의 2분의 3은 여기잖아. 딱 여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x2가 되면 안 되는데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이쯤. 대충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가 2분의 3이라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쯤이라는 거야. 이쯤. 그죠? 이쯤이 바로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방금 우리가 여기 1이 있었지. 예. 그러면은 이런 거죠. 봐봐요. x축으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자 여기가 1에서 추가적으로 2분의 1이 더 올라가야 되지. 그림 좀 이상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가 1이었으면 오른쪽으로 2분의 1, 그 다음에 위쪽으로 2분의 1만큼 올라간 게 이 점이란 얘기지. 2분의 1, 2분의 3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누구예요?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이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보다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이거랑 사실 같은 말인데 이 기억을 최대한 이용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뭐 니은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니은을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식으로 바로 그냥 깔끔하게 잡아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식으로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y2-y1과 x2-x1이 있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 y1이라든가 y2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그쵸? 이 함수식에다가 그쵸? 요 지수함수든 요 다항함수든 함수식에다가 x1을 대입한 게 y1이고 그 다음에 x2를 대입한 게 y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y1과 y2는 직접 x1의 값을 두 개의 함수식에 대입했을 때도 같겠지.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 x1을요. 선생님이 지수함수에다가 먼저 대입해 볼게. 그러면은 이 x1제곱이 y1이죠. 한편으로는 또 y1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바꿔서 또 y1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함수식에다가 대입해도 y1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1을 그러니까 2 x1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식에다가 대입해도 여전히 y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y1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y2라고 하는 것도 yx2를 누구에게 대입한 거예요? 그죠? 지수함수 여기다가 대입한 것이 y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x2의 제곱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바로 써보자. y2 마이너스 y1이 x2 마이너스 x1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게 좀 거슬리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금 이거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y2 빼기 y1은요. 지금 y1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y2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x2 빼기 x1과 만났을 때 조금 더 매끄러운 식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겠니? 바로 얘를 택하는 게 더 낫겠지. 왜냐고? 얘는 x1, x2가 지수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란 말이야. 빼봤자 뭐 도움되는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y2 빼기 y1 이 y2 빼기 y1을 바로 얘를 잡아서 바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 x2 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x1 제곱 플러스 2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러면은 식이 좀 정리가 좀 되죠. 요 플러스 2랑 요 플러스 2랑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들이 만나서 이제 플러스 2x1 제곱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2로 바로 묶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x2 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인데 다시 바로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으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x2 제곱이 아니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했으니까 합과 그 다음에 차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죠? 이게 지금 x2 마이너스 x1을 얘와 얘를 택해서 전개해서 정리한 것까지가 됩니다. 그것이 x2 마이너스 x1보다 작냐를 따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됐지. 지금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고 양수이기 때문에 부도고 방향 안 바뀌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x2 플러스 어디 갔어? 이렇게 안 써지네. 렉이 걸렸었구나. 자, x2 플러스 x1이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1보다 작냐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도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2와 x1의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냐 크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에서 뭘 배웠어요? 그렇죠? x2라고 하는 것은 여기 x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다를 일단 배웠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아이디어가 기억을 통해서 배웠던 생각이 x2는 2분의 1보다 커요 라는 생각.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x1이 누구였죠, 친구들? x1이 그렇죠, 여기였잖아요. 여기 x1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림상 당연하게도 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x2가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이 뭐였어? 요 다항함 수식의 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x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x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가 당연히 눈에 지금 보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것과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배웠던 이것을 짬뽕해 보니까 더해주시면은 x1 플러스 x2가 우변끼리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다가 딱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때요? 그래프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낫니 아니면은 니은 이렇게 식으로 잡아서 푸는 게 더 낫니?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이렇게 풀고 넘어갈 거면은 니은 기울기로 빨리 이렇게 잡아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 니은의 요 시그를 통해서 잡아내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니은을 얘기하는데 좀 시간을 허비했는데 허비가 아니죠. 시간을 유용하게 썼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기울기라는 관점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 그런 풀이 과정 혹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식을 그대로 잡아서 식을 전개하면서 풀어내는 이러한 과정들까지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디귿이 제일 쉬워요. 해보니까. 자, 볼게요. 일단은 y1과 y2를 곱한 것이 2분의 루트 2하고 1 사이에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y1과 y2를 그래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곱해야지라고 해봤자 기하학적으로 어디를 의미하지? 는 우리가 니은을 풀면서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뭐 기울기가 딱 보여서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풀어내는 전략을 써보도록 합시다. y1과 y2는요. 아까 선생님이 니은 풀면서 얘기했죠. 바로 이거였잖아. 이거. 그러니까 방금은 선생님이 지금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y1과 y2를 요 다항식에다가 대입한 두 개를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쓱 보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y1과 y2를 보니까 이번에는 요 두 가지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계산상에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2분의 루트 2가고 그 다음 1 사이에 있는데요. y1과 y2를 곱해 볼게요. 그럴 때 y1, y2는 선생님이 지수 함수에다가 대입한 요 두 가지 패턴의 형식을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곱했기 때문에요. 2에 x1 플러스 x2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합니까? 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전개를 좀 해야겠죠. 자,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모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하나 날라가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므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x1 플러스 x2 제곱은 2의 0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밑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니까요. 지수끼리의 대소 비교 또한 그대로 부동호 방향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와, 방금 요 두 개, 앞에 거 두 개는 방금 니은 하면서 찾은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니은 하면서 찾아낸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니은을 봐세요. 니은을 그냥 그래프로 비교해서 후딱후딱 풀고 넘어갔을 때 어차피 디귿을 풀면서 이 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식으로 잡는 과정을 한번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요 오른쪽 x1과 x2의 합이 0보다 작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1은 어디였어요, 친구들? 여기였잖아. 그죠? x2는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요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정확하게. 왜냐면은 절편이란다. 그 대칭축이 x는 0, y축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x1이 이 대칭축으로부터 먼 정도하고 그 다음에 요 x2가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이 먼 정도가 당연히 누가 되겠니? 얘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쵸? x2가 더 가깝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절대값, 즉 부호를 빼면은 x1이 더 커요. 이쪽이 더 길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굳이 따지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괜히 헷갈리는 색깔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쭉 잡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다다다다다 있으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x2라고 하는 좌표잖아. 이해되세요? 그 왼쪽에 x1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x1에 마이너스 붙어서 더 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가 더 마이너스가 붙어서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당연히 여전히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오케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니은은 그냥 디귿은 그냥 참입니다라고 빠르게 얘기할 수 있었다. 사실은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쉽게 눈으로 그냥 보였고요. 사실은 요 니은이란데요. 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얘를 니은을 통해서 바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니은을 판단할 때 그냥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잡아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니은을 풀 때 이렇게 식으로 잡아서 풀었잖아요. 이 과정이 어차피 디귿을 할 때에는 했어야만 했었다 라는 의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참여되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판단하는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입니다. 직선 하나 보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수함수 곡선 이렇게 잘 그려져 있다. 그럴 때 PQ가 교점일 때요. PQ의 길이를 실제로 이제 루트 5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 그럼 K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식에다가 그쵸, x, y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p라는 좌표 또는 q라는 좌표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면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k를 찾는 이러한 문제이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x 더하기 k에서 왜 2가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요 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쵸? 기울기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맞아? 뭐예요?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P하고 Q라고 하는 주인공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P에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그려줬을 때 얼마만큼 분의 얼마만큼 가야 기울기가 2가 나와요? 그렇죠. K분의 2K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가 1대 2로 움직여야 기울기가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편의상 여기를 K라는 알파벳은 여기 썼구나. 그럼 편의상 여기를 알파분의 2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알파분의 2알파라는 이러한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의 비율이 있어서 그래서 기울기가 2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 쉬웠던 이유가 여기가 이제 루트 5라는 길이가 딱 나와 있다는 얘기는 1대 2대 루트 5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진작 알고 있는 비율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되게 유명한 비율 관계 1대 2대 루트 5. 물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가 수학을 좀 공부했다면은 실제 이 길이가 이제 1이고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길이가 실제로 루트 5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네. 전략은 뭐예요? P라는 좌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리면은 Q라는 좌표가 되는데 그 Q라는 좌표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P를 나타내 볼까요? P라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 볼까? T,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T, 지금 P라는 점은 요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T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1이란 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옮기면은 Q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Q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3분의 2에 t 더하기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더 보태지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좌표는요, 어디 위의 점인 거야? 그렇죠. 요 지수함수의 위의 점이다라는 거니까 대입하면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대입해 볼까요? t 더하기를 여기 x 자리에다가 대입하면은 3분의 2에 t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t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거 더하기
3분의 8은 바로 y값이었던 3분의 2의 t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입니다 라는 거죠. 이거를 풀어주면 이제 t가 나오는 거죠. 자, 풀어줘 볼까요? 3분의 8이 넘어가서 2랑 만나니까 3분의 1이 되죠. 3분의 9에서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넘어가면은 t 3분의 2에 잘 따라오세요. t 더하기 2제곱으로 묶일 수 있지. 그러면서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계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니까 한 번 더 약분돼서 얘는 1만 딱 남죠. 누가? 3분의 2의 t 플러스 2제곱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밑은 3분의 2니까 0제곱이 되어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t 더하기 2는 0입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네요. 라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t라는 점을 찾았네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실제 좌표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럼 얘를 누구한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y는 2x 더하기 k.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바로 그렇죠. 3분의 5라는 얘기고 k 최종 정답은 이제 3분의 5 더하기 4. 그래서 3분의 12 더하기 5니까 17이 되어서 4번인가요? 4번이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간단하네요. 바로 요 기울기 2라는 것은 무엇인가? P에서 Q를 갈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대 2알파의 비율로 잡아낼 수 있겠구나. 맞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길이가 실제로 루트 5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5. 그러면 그냥 알파가 뭐다? 그쵸? 1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실제로 2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32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한번 계산, 마지막에 이제 계산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해야 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3번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제 범위만 조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 잘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18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체킹만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사다리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 s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h를 곱해주시고 절반으로 나누는 거다. 그 원리까지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다리꼴에 요 선생님의 CD를 그리고 요 BD를 AB를 그죠? 요 CD랑 그다음에 AB를 윗변 아랫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이제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 그러면 C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 볼까요? 그럼 2, 얼마 됩니까? 그렇죠? n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D의 좌표는 2,4가 되겠죠. B의 좌표는 1,2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A의 좌표는 1,n이 될 거야. 그러면은 요 CD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y값 길이의 차죠.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B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쵸? y값 길이의 차니까 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넓이 S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양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니까요. n제곱 빼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n-2에다가 높이 1을 곱해주시고 절반으로 나눈 것이 바로 18 이하가 되는 그게 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36이 되고요. 이 안에 거 정리해 주면은 n제곱 플러스 n-6이 36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76의 40이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게 금방 보이는 좋은 문제였죠. 그러면은 n 더하기 7 그리고 n-6이 0보다 작아요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6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해놓으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자연수니까 1, 2, 3, 4, 5, 6 이거를 다 더해놓고 답으로 썼을 거야.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슬쩍 넘어갔지 일부러. 3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요. 3 이상의 자연수 n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3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밑이 2짜리인데 3 이상이 되어야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는 3 이상의 자연수니까 1, 2까지는 빼줘야 됩니다.
정답은 3, 4, 5, 6만 더해서 답으로 가져가 되겠죠. 다 더하면 9 더하기 9니까 정답은 뭐 1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만 잘 구하는 문제. 그 전까지 식은요, 누구나 다 쉽게 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여기만 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34번은요, 선생님하고 풀기 전에 요거 한번 개념 하나 잡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알파이고 베타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대1 내분점의 좌표는 뭐예요?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를 더하고 절반으로 나눈 거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번에는요, 가운데 점을 선생님이 k 정도로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점을 x라는 미지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칭인 요 점 있죠, 요 점. 자, 이 점은 뭐가 될까요? 즉, 얘가 x에 따라서 이 k에 대해서 대칭인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얘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k가 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2k-x로 잡아주면 되겠지. 왜요? x가 아무리 변해도, 즉 x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도 두 개를 더해서 언제나 2k가 되면 절반으로 나눈 k가 정확하게 센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얘랑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x가 날아가면서 2k만 남잖아. 그러면은 더해서 2k니까 반으로 나눈 게 k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x랑 2k-x만 보아도 두 개를 더하면은 미지수에 해당하는 x가 사라지고 상수에 해당하는 2k만 남네. 그러면 절반으로 나눈 게 바로 k라고 하는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좌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맞죠?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우리 시선에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일단은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값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선생님은 k 마이너스 x로 한번 더 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로그 2에 x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둘의 차이가 뭐죠, 친구들? 다 똑같은데 진수값의 차이가 있지. 진수가 하나는 k-x, 하나는 x야. 근데 아까 뭐야,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좀 챘었죠. 왜요? 두 개를 더해볼까? 두 개를 더해보세요. 얘랑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나 미지수 x가 사라지고 k라고 하는 상수만 남잖아. 그 말은 뭐예요? 그 k를 절반으로 나눈 2분의 k가 바로 보다, 그쵸? 딱 중앙에 있는 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2분의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점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k-x와 x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k가 있어서 대칭인 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분의 k를 중심으로 2분의 k 여기를 한번 써볼까? 2분의 k를 중심으로 좌우에 지금 똑같이 벌어진 정도의 x값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에 적용되는 식이 똑같지. 로그를 먹고 절대값을 준다. 로그를 먹고 절대값을 준다. 밑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k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벌어진 정도가 똑같은 x좌표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똑같은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계산된 높이가.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좌우로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전체적인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맞아요. 2분의 k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죠, 맞죠. 사실 이런 거는 이미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한번 선생님이 완전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한번 그냥 쭉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뭐야, y는 2분의 k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겠군 하면서 쓱 보니까 그게 바로 어디가 대민을 눈치를 빡 챘어요. 그렇죠? 2분의 k라는 거지. 그치? 여기가 x는 2분의 k라고 하는 대칭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q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도 제대로 챈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PQR 교점이네요. 예, 세 좌표를 각각 S1, 2, 3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X1이고요. 그다음에 Q가 이제 X2가 되는데 얘가 뭐예요? 그렇죠. 2분의 K라는 거지. 눈치챘죠? 자, 그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녀석이 X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 근데 문제에서는 또 X3과 X1의 차이가 2루트 3이야. 그러면은 이 거리가 2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x1과 x2 사이 그리고 x2와 x3의 사이의 그 간격이 딱딱 절반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하나의 간격이 바로 얼마예요? 루트 3이고 이쪽 하나의 간격이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1과 x3 합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뭐였어? 아까 x1과 x3도 정확하게 가운데 x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x1과 x3를 더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었던 2분의 k를 2배 한 게 답이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x1과 x3을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때린 게 지금 x2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바로 2분의 k니까 우리는 x1과 x3을 더한 것은 그냥 이게 2가 쑥 넘어가서 k가 되는 거니까 나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k란 무엇인가? k는 얘가 답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k를 찾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면 되지만 그 여정이 굉장히 짧게 끝나지. 자, k를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x3 요거. 자, 요거는요. 보세요. 2분의 k 보이세요? 그죠? 2분의 k를 중심으로 루트 3만큼 더해진 값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2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을요. 이 x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도 서로 같은 y 값이 나오지. 다시 한번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요. 여기다가 넣어도 어차피 교점에 해당하는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 식에다가 넣어주고 같다라는 그 y 값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k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지. 보세요, 친구들. 이 로그 절대값 로그 2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접혀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지금 얘가 접혀서 올라온 거고 얘는 그냥 로그 2의 x였지. 그러니까 굳이 식을 분리하자면 요 부분 있죠. 이거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이 부분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바로 식은 그냥 절대값이 없어도 똑같은 거죠. 로그 2의 x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접혀져 올라온 거 있지. 이것도 형광펜으로 해야겠다. 그죠? 요거 접혀져 올라온 거 있죠. 요거. 이 부분은 뭐란 얘기예요? 그죠? 접혀서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y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고 로그 2의 x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요거 선생님이 칠한 거 요거 연두색 식에다가 대입했더니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로그 2에다가 그쵸? 2분의 k 더하기 루트 3 얘가 이제 연두색 식 요거 여기에다가 대입된 이 좌표의 y 값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랑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찾을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식은 일단은 보라색 식을 이만큼 대칭 이동한 거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2분의 k에 대해서. 그럼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k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요식 다다다다다다 요거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붙고 로그 2에 k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y는 절대값 블라블라블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은 누가 접혀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접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접혀져서 올라온 게 바로 누구다? 그쵸? 얘란 얘기야. 얘. 무슨 말이겠어요? 왜? 이 절대값을 전체적으로 벗겼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는 절대값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걔가 절대값을 주면서 접혀져서 올라왔으니까 요 식이 되는 거지.
뭐 이래저래 뭐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을 요 식에다가 넣어도 높이는 r 값이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을 여기다 넣어볼까? 마이너스 로그 2에 어떻게 됩니까? k 빼기 x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하세요. k 마이너스 한번 끝까지 써볼게요. 2분의 k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알맹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더 쓸까? 로그 2에 이렇게. 맞나요? 자, 이게 서로 같대요. 이게 서로 같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이너스를 진수의 지수로 올리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라는 거니까요. 그 역수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k 더하기 루트 3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수, 즉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넘어와서 곱해지니까 합차 공식으로 금방 잡히겠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요. 4분의 k제곱 빼기 3이 바로 1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4분의 k제곱은 4가 되니까요. k제곱은 4, 4, 16이라서 k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지.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보다 큰 상수 k였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4. 내가 찾는 게 답이 4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4다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3점짜리 치고는 꽤 어려웠죠. 이 얘기 안 했구나. 친구들 보세요. 2보다 큰 상수 k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대칭축을 2분의 k로 잡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은 2분의 k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왜? k 자체가 2보다 크니까 절반으로 나눈 것도 1보다 크겠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이거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x절편은 1,0이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1,0보다는 1,0보다 큰데 이제 2분의 k라고 하는 대칭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냥 뭐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자, 34번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맞고요. 이거를 이제 대칭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죠. 사실. 그죠? 아마도 해설지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한번 식으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셨고요.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일단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굉장히 좋은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수함수와 로함수가 있어서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 A하고 B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다. 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C라고 하는 점은 요 지수함수의 y절편이기도 하네요. 그럴 때 요 색깔 칠해진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 2루트 2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는 누구니? 얘를 쓱 내렸을 때 얘잖아. 그러면 우리는 C의 좌표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럼 C의 좌표를 안다는 얘기는 요 지수함수에다가 0을 대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산이 되려면 A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밑 A,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가 둘 다 존재하죠. A만 찾으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그죠? 그 A를 뭐 여기서 찾을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요 A라는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좌표를 구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A를 찾았다. 혹은 요 B라는 좌표를 찾아도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밑 A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교점에 해당하는 A나 교점에 해당하는 B라는 좌표를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답을 끝까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지수함수의 밑 혹은 로그함수의 밑에 해당하는 A를 구할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A하고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전체적인 스케치가 되겠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선생님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 문제 속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보일 때에는 언제나 무엇을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혹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를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역함수 관계가
전혀 아니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xy를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 y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 a의 x가 되니까 y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a의 x 더하기 1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안 맞기 때문에 뭐야? 역함수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요거 그래프하고 요거 y는 a의 x-1의 그래프가 서로 어때요? 그쵸? 공통점이 하나 있어. 바로 x-1제곱 여기도 진수도 x-1.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로그 로그가 자꾸 왜 나와? 그죠? a의 x제곱의 역함수가 즉 서로 역함수 관계가 바로 밑 a를 공유하는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 말은 요 x-1제곱이라든가 요 진수에 해당하는 x-1이 둘 다 그냥 x로 되어 버리면 즉 여기가 얘가 되고 얘가 돼 버린다면 그냥 서로 역함수 관계네 하면서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뭔가 또 대칭성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과론적으로는 하게 됐죠.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번 선생님 이런 컨셉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있죠. 이 모든 상황을 왼쪽으로 한 칸만 당겨 보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얘가 y는 a의 x제곱이 되고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y는 로그 a의 x제곱 x라고 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야 역함수 관계네라는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눈치챘겠지만 미리 여기에 선생님이 덧칠을 좀 해놨거든요. 보세요.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와서 잘 보세요. 얘 말해놓고 보니까 웃기네. 지금 요 부분 있죠. 요거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요 직선 요거 세 개를 왼쪽으로 한 칸만 옮겨보자. 왼쪽으로 한 칸만. 그러면은 여기 보이세요? 요거 선생님이 이걸 옮길게요. 이렇게 원래 이거였거든요. 왼쪽으로 한 칸만 싹 옮기게 되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가이드 점을 잘 보세요. 요 가이드 점 여기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가 아까 여기 조금 더 옮겨 여기 있구나. 잘 보세요. 아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선생님 아까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절편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에서 여기가 2인 이유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제 진수에다가 여기 x값에 2를 집어넣으면 진수값이 1이 되니까 여기가 당연히 0이 되겠죠. 지금 최초의 그래프는 얘가 지금 여기 2를 통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왼쪽으로 한 칸만 딱 옮겨주면은 약간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는 가이드 점이 될 텐데요. 보세요. 왼쪽으로 한 칸만 싹 옮겨줘 보세요. 빠바바바바밤 이렇게 딱 옮겨줘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저 y는 로그란다. 자꾸 로그가 왜 먼저 나오지? a의 x제곱.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y는 비로소 로그 a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구나. 그리고 이 직선도 뭐가 되는 거야? 식이. 그러면 조금 더 바꾸자. 이거 직선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직선이 이제 y는 x 더하기 4가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 옮기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니까 플러스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3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이 3이 된단 말이야. 맞아? 여기 3,0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4에서 3이니까 요 식도 여기 3,0을 지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그렇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쓸데없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최초에 그려져 있던 모든 상황을 이제 이거 다 지우자. 최초에 그려져 있던 모든 상황을 왼쪽으로만 한 칸만 딱 옮겨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식이 예뻐진다고. 왜요? 얘가 바로 누가 되는데 얘가 되고 얘가 누가 돼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면서 요 A, B의 길이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찌그러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에 해당했던 여기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2루트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요 길이도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2루트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A라고 하는 점도 왼쪽으로 한 칸 옮겨진 거고요. B라고 하는 점도 왼쪽으로 한 칸 옮겨진 거니까 그 옮겨진 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잖아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랑 여기잖아. 그러면은 그 점을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잠깐만 A 프라임이라고 두고요. 그다음에 얘를 잠깐만 B 프라임이라고 한번 더 보자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역함수 관계네. 역함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y는 x. 여기 가이드 선이 있겠죠.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1호구나. 누가 얘랑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여기가 얼마가 되겠지?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그죠? 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면 교점이 되잖아요. 그럼 교점이라는 얘기는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x 이렇게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은 3은 2x가 되므로 x는 얼마예요? 2분의 3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뭐예요? 그렇죠? 2분의 3, 2분의 3이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거의 다 풀었어. 진짜 거의 다 풀었거든.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였어? 목적. 그쵸?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어차피 이 길이는 2루트 2가 주어져 있으니 C라는 좌표만 알면은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요 직선을 알 수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던지 하면서 우리가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C라는 좌표를 구하면 끝이야. 근데 C라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0은 A를 알아야 되네. 그럼 A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맞죠? 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 즉 이 A, 요 A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요 B라는 점 등등등만 알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의 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요 A라는 점을 왼쪽으로만 한 칸만 당겨서 A 프라임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2분의 3, 2분의 3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바로 뭐냐면 요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 친구들? 이 기울기가. 그쵸?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좀 두껍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그리자. 이렇게. 빠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 길이가 2루트 2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얘를 잠깐만 왼쪽으로 한 칸 옮긴 요 A', B'의 길이도 전체적으로는 2루트 2가 여전히 맞잖아요. 그러면은 딱 여기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으로서 얼마니 여기가. 그쵸? 이 절반만 따지면은 루트 3이죠? 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니까. 그죠? 이렇게 절반.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뭐야? 1대 1대 루트 2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율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인데 실제로 여기가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럼 이 실제 높이도 1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요 좌표가 2분의 3, 2분의 3이잖아.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옮긴 게 A'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A'의 좌표가 예쁘게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그쵸. 2분의 3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위쪽으로 한 칸이니까 2분의 5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A'의 좌표가 예쁘게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A를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A 좌표는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게 A'이었고 걔가 지금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긴 게 다시 A라는 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 값에다가만 1만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 2분의 5. 아하, A라고 하는 좌표는요. 2분의 3, 2분의 5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 풀었지 이제. A라고 하는 점은요. 2분의 3, 2분의 5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지수함수의 식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A를 알 수 있겠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5는 2분의 3이 대입되면은 A에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죠.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4분의 25가 나와요.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잠깐 위로 올리고 그러면은 요 지수함수의 식은 y는 얼마예요? 4분의 25의 x-1제곱이었단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네.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밑변에 해당하는 AB의 길이가 2루트 2인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 C의 좌표를 아는 게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C의 좌표는 뭐예요? 맞죠? 요 지수함수 식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맞죠? 그럼 y절편이니까. 그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2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가 되죠. 그러니까 25분의 4야. 그러니까 여기는 25분의 4, 즉 0, 좀 여기다 쓸까? 0,2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여기서 또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에 C의 좌표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요 높이를 선생님이 요거 좀 두껍게 해서 쓱 한번 그어볼까? 얘가 지금 높이가 되는 거잖아. 이 높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0,25분의 4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이 높이를 찾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그렇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가 아까 2루트 2였죠. 그리고 나서 방금 구했던 이 높이 h만 찾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고 절반으로 나누면은 답이다 이런 거지. 맞아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50을 곱하는 게 답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것도 귀찮으면은 바로 이거지. 이거 제 괜히 지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처음부터 괜히 준 게 아니지. 왜냐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직각이란 얘기는 얘랑 C랑 이렇게 이어봐봐.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여기가 직각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되니? 그렇죠. 여기가 땅 45도. 즉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가 45도면 뭐야? 여기가 45도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45도란 얘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지우자 그냥. 자, 우리가 어디 갔어? 요거 C라는 점에서 여기 A라는 점, 요 길이가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가 이 길이 보세요. 요 절편의 좌표는 지금 4예요. 4. 그러니까 원점부터 4만큼 떨어진 게 이 전체 길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원점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4예요. 근데 아까 C의 좌표가 뭐였니? C의 좌표가 그렇죠? 25분의 4였나요? 25분의 4 맞죠? 25분의 4 4분의 25 그죠? 4분의 25였잖아. 아니 25분의 4 역수까지 했잖아. 그죠? 여기가 25분의 4였잖아요. 그러면은 요 C부터 요 절편까지의 길이는 얼마니? 여기 길이 얼마? 요 길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아까 4였으니까 4에서 25분의 4를 뺀 게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4에서 25분의 4를 뺀 거. 그러면은 4란 얘기는 25분의 100이잖아. 그럼 25분의 100 빼기 4니까 25분의 96이 될 거야. 그죠? 25분의 96.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 이만큼이 뭐였어 아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맞아요? 45도짜리. 여기 45도. 그러면은 몇 도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여기가 25분의 96이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루트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25분의 96을 루트 2로 나눈 게 높이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높이라는 거죠. 난리 났죠. 여기까지 높이입니다.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내가 찾는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밑변 얼마? 2루트 2 곱하기 방금 구했던 높이가 얼마? 25분의 96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거죠. 거기에다가 2분의 1까지 곱하는 게 그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다, 그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루트 2 날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2랑 또 2랑 날라가네. 그러면 그냥 25분의 96만 남아. 이게 지금 넓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답이 아니라 50을 곱하라고 했죠. 왜냐면은 좀 예쁘게 답을 깔끔하게 해주고 싶었나 보지. 그 50S는 25분의 96 곱하기 50이니까 약분되니까 2죠. 96 곱하기 2는 뭐예요? 192가 최종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192가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죠? 역함수가 아니니까 뭔가 아쉬웠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옮김으로써 역함수화 시켜서 좌표를 잡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서 A라는 좌표를 구하는 이러한 전략이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다양한 풀이 과정을 아마 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좀 공부하셔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